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바꿀 조언을 들으면서 제2의 인생도 준비할 수 있다면 54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도 부럽지 않겠지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통찰력으로 방향 잃은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황상민 박사님께 8시간 동안 나의 삶에 대한 조언도 듣고 WPI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꿈도 시작하시고 황상민 박사에게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낼 조언도 얻기 바랍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로 당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옆에 누가 계시죠?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예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사연만 읽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간혹 가다가 좋은 질문도 이제 해주시는 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분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방금 알았어요. 그러세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서 맞아요. 네, 뭐가 맞아요. 맞기는 네, 잘 읽어주세요. 오늘 어떤 사연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재밌는 뉴스가 올라와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논란입니다. 이 학교의 한문 교사는 시험에 조국 제자 금태섭 언행 불일치라는 제목의 신문기사를 예문으로 제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비판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느꼈을 감정을 사자성어로 묻는 문제를 냈다고 하네요. 교사가 의도한 문제의 답은 배은 망덕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사는 당시 조국 후보자가 금 의원의 서울대 박사과정 지도 교수였고 금 의원의 쓴소리에 조 후보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는 언론 기사를 지문으로 실었다고 합니다. 또 그 교사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장 의원의 처지를 묻는 사자성어를 문제로 출제했으며 정답은 유구무원이었다고 하네요. 이 밖에 무의도식을 정답으로 한 여론이 바라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시각으로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를 물으면서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는 기사를 지문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들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시험 문제 출제에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학생들에게 해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시사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문제를 출제했고 해당 교사는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이날 오전 성적관리위원회에 참석해 출제 의도를 해명했으며 학생들에게도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접하고 여러 의문점들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출제자가 정치적 현안에 대해 학생들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답해보게 하려고 냈다면 하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시험지가 만들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뭔가 지금 질문도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고교 한문 시험에 이런 시사 이슈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세상에 대해서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보게 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재미난 교육 활동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첫째,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건 어느 쪽으로 편향됐다? 좌편향? 우편향? 네, 어느 쪽으로 편향된 것 같으세요?
뭐 저는 정치 성향을 내보인 것 같지는 않군요. 그렇죠. 정치 성향 네. 안 내보이는데 왜 우리나라는 차라리 저는 이런 해프닝 같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고등학생들한테 뭐 그건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그 정치, 경제, 뭐 어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사자성어로 한번 표현을 하면 어떨까? 이런 거를 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 아닌 사람은 또 아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글쎄요. 글쎄요. 그게 그만큼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겪고 있는 뭐 사회 현상이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특정한 의견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네. 가능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강요당하고 있고 또 이런 교사의 사건을 접하게 되면 더욱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외에는 다른 거 가르쳐주면 큰일 나고 또 그것이 더욱더 노예를 만들어가는 교육 활동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우리 교육 환경이라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 우파 세력이 집권을 했느냐 좌파 세력이 집권을 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국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겠다라는 정치 권력은 일상의 생활에서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서로 학습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것을 일상적인 통치 수단 또는 국민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이 고등학교 교사는 이 한문 선생은 진짜 본인이 그렇다고 배엄망덕 이게 배엄망덕이라는 게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은혜를 배신하는 거는 덕이 없는 걸 네. 뜻한다. 은혜가 뭐고요? 덕이 뭡니까?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은혜라는 걸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지? 내가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를 받았는데 내 지도 교수는 내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뭘 은혜를 베풀어? 내가 등록금 내고 내가 논문 열심히 써가지고 지도 교수는 도장 찍어줬는데 그게 무슨 은혜야? 각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각자 역할을 했는데 그럼 선생님 왜 대학원 지도 교수가 이 학생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세요? 공짜로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주선해 준 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변호사로 일하는 또는 누구예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사를 받았을 때는 아마 검사로 일할 때 뭐 대학원을 다녔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검사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거 그거는 공무원이 본인이 밤에 아무리 대학원을 다니지만은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대학원 학생으로서 다닌 게 아니고 제자가 또는 대학원생이 검사야. 네. 와,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렇구나. 야, 답이 나는 배엄망덕이라고 해서 금태섭 의원이 뭐 검사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닌 거 그게 뭐 스승인 조국 교수한테 뭔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꾸로네. 서울대 교수가 검사 제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사실은 검사하면서 대학원 박사를 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공부를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출석만 채우고 자 박사 그냥 썼다 하고 도장 찍어줄게 그랬을 것 같아요. 후자죠. 후자. 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책임지셔야 돼요. 어. 예? 이거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근데 박사 과정은 또 석사랑 다르게 또 많이 좀 어렵고. 그럼요. 그런데 그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박사를 조국 교수한테 받았으면 이 교수가 제대로 학생을 지도해 줬겠어요? 학생이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뭐 서울대니까 뭔가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았겠는가? 뭐 서울대든 연세대학교든 박사과정 현직에 있으면서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은 그냥 등록금 내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만 지나면 박사 그저 주는 거지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박사는 타이틀인데. 그렇구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박사 안 하셨군요. 네. 조국 장관은 금태섭한테 박사학위 안 줬다던데 그러면 배은망덕이 아니라 복수일절 아닌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든지 됐는데 그래서 이 한문 선생이 잘못한 거는 본인이 지금 복수혈전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스토리로 꾸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자체가 이 실제 사실에 대해서 기사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조국 장관이라는 것과 또 금태섭 의원이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를 그냥 빌려가지고 새로운 무협지 쓰듯이 싹 써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생이라고 그러긴 그렇죠. 이 한문 교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학생들한테 왜 이 문제를 냈는가에 대한 게 없이 그냥 본인이 학생들한테 그냥 자 조국이라는 사람 그게 진짜 실제의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교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세상에 유명해졌던 조국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람 청문회 때 뭔가 질문을 했던 금태섭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과거의 관계가 대학원에서 박사 지도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를 일단 설정했는데 사실 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왜 그러냐? 고등학생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지도교수와 또 지도를 받는 박사학위를 받는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쵸, 잘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데 맥락 뜬금없이 지도교수였다고 한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문을 냈다는 것 자체가 한문 선생은 지가 알고 있고 지가 믿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믿어야 된다라는 그 착각에서 문제를 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배은망덕인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실을 아는 사람한테는 복수혈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한문 교사는 이런 문제를 낸 거로 가지고 공격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선생으로서 시험 문제를 낼 때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들이 소위 학생들 표현하면 그러겠죠.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루거나 논의된 이슈가 아닌 걸로 가지고 문제를 냈기 때문에 학생들을 놀랍게 하고 또 학생들에게 이게 대체 무슨 뜬금없는 문제인가 라고 해서 학생들을 당혹하게 만든 그 죄는 심한 교육자로서 충분한 소양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당히 재밌어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가수 장용진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예요. 이럴 때 장 의원의 처지를 물었다. 이거는 사실 본인이 국회의원이나 그러면서 뭐 그렇잖아요.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인간들은 철저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바로 당신 아들인데요.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라도 예외가 없이 업참마속의 정신으로 우리 아들도 구속시켜야 돼요.
이렇게는 또 못하잖아요. 우리 아들인데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이게 또 인지상정이잖아. 이 인지상정. 근데 인지상정이 맞느냐, 유구무원이 맞느냐, 이거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사건을 볼 것이냐, 누구 입장에서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사자성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한문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사자성어만 알았지, 실제로 그 사자성어가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자성어가 다르게 사용됐다라는 이 한문에서 나오는 사자성어의 유구한 역사에 대해서 충분한 이 공부가 안 됐거나 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편협한 사고를 가졌다. 참 그런 생각이 들지 않냐. 그럴 때 편협한 사고를 가졌다 라는 거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사자성어로. 모르겠어요. 그 천정지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천정에 무슨 기화가 있냐고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천정지화. 이 한문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로 오늘 이분, 그리고 뭐 국회의원 10명 중에, 국민 10명 중에 8명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데 찬성한다. 여론 결과를 했는데,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데 찬성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대체 뭐냐? 그럴 때 이것도 그랬어요. 이걸 무의도식이라고 했던데, 무의도식이라는 건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낸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얼마나 하는 게 많다고요. 이 단식 투쟁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필리버스터도 해야지. 필리바스턴지 버스턴지 해야 되지. 뭐 폭탄주도 마셔야 되지. 이게 무슨 무의도식이에요. 무의도식은 진짜 대학에서 잘려가지고 널 황심사학수 너는 이 황박사 같은 사람이나 무의도식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사자성어를 끼워서 쓸 때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한 이 죄는 심히 큰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문 선생님이 너무 그 글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해 가지고 사회 현상에 이 사자성어를 적용해 보려다가 보니까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다라는 사실을 이분 스토리로서 우리는 알게 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왜냐하면 이 고전을 현실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그 고전과 이 단어가 나왔던 수천 년 전과 그 다음에 또 대개 이 사자성어는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와 한국의 현대 21세기 한국과 이 시간 격차만큼이나 그 뜻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양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문 선생님이 참 이 한문을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정도 우리 공감을 하면서 이분 더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도 이 시간에 뜬금없이 맥락 없이 학생들에게 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들이 진짜 힘들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참 해프닝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월 11일 토요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